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좀의 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요즘은 제가 자꾸 부쩍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질문들이 좀 소소하게 개인 채널로 많이 오더라고요. 일단 620일 600일이 넘어가니까 나름대로 한 600일 꾸준히 하니까 저도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는 무언가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고요. 지금 느끼는 제 개념은 어떠냐면 이제 뭘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그동안 공부를 좀 계속 해온 게 행동 습관 교정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 좋은 습관, 오늘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던 내용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한다. 대신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미래를 대신 정해준다 라고 하는 격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잖아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고 해서 내가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노력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한다는 건, 그거는 나중에 되어봐야 아는 거니,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의미 있는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해 주세요. 어제 우연치 않게 한 분이 일단 모모라고 하는 아이디는 되게 많은데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방을 만든 취지도, 근데 그걸 표현을 제가 못했었는데 어제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인증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좋은 줄 알았죠. 저런 이제 인증방들을 많이 가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인증을 하라니까,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인증을 하라고 했는데 기상 인증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상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가 뭐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은 그렇게 인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에 일어나서 글을 쓰다거나, 그럼 글을 당연히 올리시면 되고, 그 글이 나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기꺼이 올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디에서 좋은 명언을 하나를 들었다, 그걸 올리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중에 하다 보면 부침에 겨운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622일 동안 하루도 안 빼먹어도, 아까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아침에 일어나는 걸 안 빼먹었다는 게 아니라, 물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다 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주제는 제가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던, 아침에 글을 쓰던, 저를 위해서 무언가 좀 크게 해보자, 무언가 인풋을 만들었던 것들을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무언가에 쏟아내고 컨텐츠에 기록하고 그 아침을 설계하고, 이런 것들의 자기주도적인 내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으로라면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내려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으니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내용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2장 154페이지 삶의 해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큰 주제는 큰 질문을 던져라, 큰 해답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 있던 초점 질문하고 하는데 처음에 헷갈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점을 정리를 하면 이러겁니다. 일단 사분면을 그리고요. 왼쪽은 광범위함, 그 다음에 오른쪽은 구체적인, 그 다음에 위는 큼, 작음으로 해서 사분면으로 하면 크고 광범위함, 그 다음에 크고 구체적인, 작고 광범위함, 작고 구체적인이라는 게 되고,
우리가 이야기한 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크고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아까 같이 작고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작고 구체적인 것도 아닌 크면서도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질문,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 질문, 즉 크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하는 큰 질문은 어떤 거냐?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크고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예시를 들어놨어요. 이 책에선. 자, 매출을 2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는 크고 광범위한 영역에 속한대요. 매출을 2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작고 광범위한 영역은 매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근데 너무 막연하죠. 그냥 말 그대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는 거죠. 올해 안으로 매출을 5%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작고 구체적인 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향후 6개월간 매출을 2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크고 구체적인 큰 질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읽어보니 이해가 가는 거예요. 크고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큰 질문이라고 하는 건 이거구나. 나름대로 크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큰 질문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매출을 높이는 것 뭐 이런 목표들은 좋은 거고 향후 6개월간 매출을 2배 높이려면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는 질문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큰 질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제목,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전달을 하고 우리가 회의 안건을 내고 할 때 이러한 정도의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블로그 제목을 쓸 때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여러분이 담은 콘텐츠에 어떤 제목을 지을 때 너무 막연하게 짓지 마시고 이렇게 크면서도 구체적인 질문, 여러분이 그 콘텐츠 안에 담은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목에 구체적으로 너한테 줄 혜택이 뭔지, 내 콘텐츠를 읽으면 너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게 블로그 제목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고 구체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참 좋았어요. 그 다음이 큰 해답을 찾아랍니다. 큰 질문에 이어서 큰 해답을 찾아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해답을 3가지 범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장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최대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해답을 그러니까 스스로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 그것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실행에 옮겼느냐, 생각만 가지고 끝났느냐의 차이인 거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여기에서 최대한 힘을 발휘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이제 조금 읽어볼게요. 그런데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2가지 단계를 간파하며 일찌감치 거부해버린다. 왜냐하면 최대한 힘을 발휘해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조금 힘들 뿐이지 해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당장 할 수 있는 건 힘도 크게 들이지 않고 바로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걸 거부를 해버린대요. 그럼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평범한 성과에 안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질문을 던지고 가장 최고의 답변을 찾아 나선다. 탁월한 성과는 큰 해답을 필요한다. 여기에서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힘들어 할 수 있는 영역은 그게 아니라 해답을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 역시 그런 유형의 해답을 얻는 것이 아주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동시에 그것을 찾기 위해 팔을 뻗으면 스스로 크게 더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 또한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안다. 해답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그것이 당신의 컴포트 존,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느끼는 안정적인 안락지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깥에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은 절대로 안전한 영역에 있지 않아요.
삶을 살아간다는 건 편하고 안전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전한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그냥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과 단절하고 여러분 세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안정한 영역이 없습니다. 왜? 계속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의 리스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협을 주는 여러분 주변에 바늘이라는 게 있다라고 치자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늘이 하나가 있고 그 바늘에서 안정되어 있는 위치에 벗어나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바늘은 여러분을 찔러올 수도 있고 바늘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위치에서 바늘이 계속적으로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해서 몸을 잘못 움직이다 보면 바늘이 아까 같이 바늘 위치와 내 몸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바늘에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고정되어 있고 모든 리스크가 그냥 그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편안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아까 그 컴포트 존에도 산소는 부족해진다. 왜? 사람들이 다 편안한 상태에 당연히 그걸로 몰리겠죠. 우리가 얘기한 그 곳으로 계속 몰리게 거기에도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큰 해답은 훤히 보이는 곳에 있지도 않고 그것을 찾으러 가는 길 역시 험난하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과 이미 행해진 것 너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벤치마킹과 트렌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게리 켈러. 저자가 까먹고 있었네. 게리 켈러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상당히 많은 양의 책을 수집했다. 책은 도움이나 정보를 얻을 때 기댈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성취하고 싶어하는 목표를 실제로 이룬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책이나 논문 속에 잘 정리정돈된 연구 결과와 성공의 역할 모델은 언제나 최고의 도움을 준다. 책이라는 거의 가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글을 여러 번 쓰고 책을 내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자꾸 정제를 시켜요. 여기. 그러니까 전자책 같은 경우는 정제되어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제되어 있는 생각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된다. 그 책을 통하던 그 사람들을 통하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대학 교수가 이 게리 켈러라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게리, 당신은 똑똑해요. 하지만 당신 전에도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꿈을 꾸는 건 당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알아본 다음 그들의 교훈을 바탕으로 행동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세요. 그의 말이 옳았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자신이 해답을 찾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연구와 경험을 공부하라.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탐색 장소인 것을 깨달아라라는 얘기죠. 벤치마킹은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해라. 그들을 따라해라. 그리고 그들의 정제된 생각이 담겨있는 책을 읽어라 라는 거죠. 중요한 거. 멈추지 말고 그 너머로 올라가 다음번에 또 어떤 것이 나타날지 멀리 내다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트래킹이다. 최고의 성과를 올린 사람들이 향하고 방향을 찾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 벤치마킹을 했다면 그러한 벤치마킹했던 깨달음, 인사이트를 가지고 트렌딩,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시류를 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한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초적인 개념을 잡고 위치를 잡았다면 어디에 두 발 버티고 섰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면 어느 방향으로 뚫지 움직일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생각하는 게 트렌딩이라는 거예요. 자, 자리를 잡고 쓰는 게 아까 같이 벤치마킹. 성공한 사람들의 정제된 생각, 그들의 행동, 그들의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그들의 해석, 그게 트렌딩이 되는 게 트렌드 2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트렌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시류를 타고 움직이는지를 분명하게 찾아봐라. 라는
그렇게 해서 당신이 찾아낸 해답은 지금껏 그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독창적인 무엇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 재창조해야 한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트렌딩의 과정은 여러분 것으로 재찬생하는 것, 큐레이션하는 것, 에디톨로징하는 것. 새로운 해답은 언제나 새로운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스스로에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놀라지 마라. 그리고 멈추지 마라.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가능성이 무한해진다. 무척 힘들겠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은 언제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한계를 최대한으로 넓힐 때 우리는 삶 역시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오늘은 뭐 영상 촬영도 아주 잘 됐네. 굉장히 막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아주 쓸모있는 얘기일 거고, 여러분이 왜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 여러분이 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기주도적인 삶이어야 하는지, 여기에서 벤치마킹하고 트렌딩이라고 하는 개념, 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